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아들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첫 인사를 갔던 날 시아버님이 제게 다짜고짜 물었거든요.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아들이 아주 귀한 집안이다. 그러니 넌 반드시 손자를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것만 약속하면 이 결혼 허락하마. 여보, 오늘 처음 인사 왔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그리고 그게 사람 맘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긴. 이 아들도 말이야. 노력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니까 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알겠냐? 그것만 약속해주면 혼수고 뭐고 하나도 안 해와도 된다. 아버지가 자꾸 이러시니까 그동안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 이 사람 아니면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시아버님을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이 등을 돌린 채 긴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때 당시 시아버님만 봤더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시댁은 시아버님만 빼놓고 보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시어머님 또한 좋은 분이셨거든요. 거기다 시누이도 여느 시누이들과는 다르게 예의 바르고 경우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랬기에 별 걱정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아버님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시누이가 저를 지켜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시아버님의 행동에 기겁을 한 엄마가 눈까지 치켜뜬 채 반대를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정말 억지로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시아버님의 손자 타령은 하루하루 심해져만 갔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아이 소식이 없냐고 묻곤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달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했던 게 말이죠. 병원에서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아버님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전화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나다. 병원은 가봤냐? 아버님,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데 애가 왜 안 생겨? 혹시 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한테 숨기는 거 아니냐? 네?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이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제가 숨기긴 어떻게 숨겨요? 그거야 모르는 거 아니겠냐? 사람이 속이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아버님,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순간 제가 울컥한 채 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전에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아버님의 말씀이 심해지고 있었기에 저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뭐야? 네가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바로 손주를 안겨줘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데 며느리 역할도 똑바로 못하고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아버님, 저 더 이상 아버님이랑 통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이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잠시 뒤 시어머님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얘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구나. 네 시아버지 행동은 내가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라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다시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게 문자를 보내시며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결국 시아버님과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물며 나중에는 시아버님의 분노가 너무나 심해져서 명절날에도 남편만 내려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시누이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잊고 지내라고 했었기에 그냥 잊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아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요. 남편과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생겼으니 더 이상 시아버님과의 갈등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님께서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물어왔거든요. 혹시 태몽 꿨냐? 태몽이요? 글쎄요. 저는 아직 꿈 같은 건 안 꿨는데. 태몽 꾸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그리고 혹시 음식은 뭐가 땡기냐? 음식은 과일이 많이 먹고 싶긴 해요. 특히나 딸기가 계속 생각나요. 뭐 딸기? 딸기는 안 되는데. 우리 옆집 며느리는 고기를 그렇게 먹어대더니만 아들을 낳더란다. 근데 과일은 딸이라고 하던데. 아버님,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그냥 건강하게만 낳으면 되는 거죠. 너 말이라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넌 앞으로 딸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시아버님이 기겁하신 채 소리쳤어요. 시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아들인지 딸인지가 궁금해서 점집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난 손녀든 손자든 별 상관도 없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내가 아들이랑 딸을 다 키워봤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낫다. 엄마한테는 딸이 꼭 있어야 해. 어머님, 그럼 점집에서는 뭐라고 했다는데요? 무속이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 넌 그냥 건강하게 아이 낳을 생각만 하면 된다. 애 낳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네 건강관리도 잘하고. 시어머님이 애써 말을 돌리시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무속인이 아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어렴풋이 딸이라는 신호를 보냈었기에 우리는 딸인 걸 알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진통을 하다가 난사아니라 재앙절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재앙절개를 한 뒤 제가 5일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출혈이 심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혹시 우리 며느리 잘못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선은 좀 지켜보시죠. 의사가 냉랭한 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신우이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님께서 병원 바닥에 주저앉으신 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의사만 보면 시아버님께서 선생님,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왜 아직도 눈을 못 뜨는 겁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며 빌고 또 빌었다고 하네요. 시댁 가족들은 그동안 시아버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함께 병실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기적같이 제가 눈을 떴다는데요. 모든 가족들이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의식이 돌아온 뒤 마음고생하신 시부모님께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했지만 아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있으면 빨리 말해야 한다. 라며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했어요. 의식을 찾고 난 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잠시 뒤 시어머님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말이다. 니들 할머니가 네 시아버지 낳다가 돌아가셨단다.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 시설도 좋지 못했잖니. 뭐가 잘못됐는지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랬으니 네가 출혈이 심해서 의식이 없다고 했으니 네 시아버지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 양반이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은 참 여린 사람이다. 워낙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네 시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 그동안 네 시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면 네가 이해 좀 해주렴.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지. 네 남편이랑 시누이도 모르고 있었어. 좋은 일도 아니었고 네 시아버지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거든. 그랬으니 쉬쉬하고 살았던 거지.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그동안 아버님 원망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네 시아버지가 좀 심하긴 했잖니. 그건 나도 이해한다. 그때까지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었기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그러고 누워있는데 차라리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빌었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근데 저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 무슨 꿈? 그게 너무 생생해서 또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꿈에서 제가 어딘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방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방에만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나머지 방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 뭐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요. 어찌나 무섭게 화를 내던지 제가 움찔해서 뒤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마구마구 소리치면서 당장 돌아가! 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깨어난 거예요.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그 젊은 여자 얼굴 기억나니? 그게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많이 났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여자분 얼굴에 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점? 그럼 설마 그 점이 눈 밑에 있었니?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눈 밑에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나, 어쩌면 이런 일이 있니 그래?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 뒤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본 젊은 여자분이 돌아가신 시할머님이라고 하시네요. 꿈에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눈 밑에 그 점만은 또렷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께 들어보니 시할머님 눈 밑에 있던 큰 점 때문에 결혼 후 시집살이를 좀 당하셨다고 하네요. 눈 밑에 있는 점은 눈물점이다 뭐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 알게 되었고 제 꿈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제 꿈에 나타났던 그분이 시할머님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그 뒤 시아버님의 입에서 더 이상 손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아져서 태어나던 날 제가 시아버님 눈치를 보며 말했는데요. 아버님, 손녀라 서운하셨죠?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운하긴 뭘 서운해. 아들이고 나발이고 난 이제 니들만 건강하면 아무 소원도 없다. 그깟 손자가 뭔 대수라고. 시아버님께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씀하셨는데요. 와, 우리 아버지가 웬일이래? 그렇게 아들아들 하시더니 우리 아버지 맞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난 아무 상관도 없어. 라며 시아버님이 뒤를 돌아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더욱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아버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기에 제 입장에서는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확인해보니 글쎄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결혼 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었기에 둘째가 생긴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연락을 해서 둘째 소식을 전하던 순간 시아버님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네 처가 그 고생을 했는데 둘째를 가져?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놈아, 넌 네 생각만 하냐? 어떻게 이런 모질이가 나왔는지?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람도 그냥 낳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놈아, 그걸 그냥 두면 어떡해? 네가 뜯어 말려야지. 네가 낳는 거 아니라고 그냥 막 씨부리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하나만 잘 키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더만.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가 말하기를 둘째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시아버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들이 문제냐?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 보고 그때 그 생지옥을 다시 경험하라 그 말이냐?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시아버님의 생각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둘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둘째를 낳기 전 시아버님의 불안 증상이 심해져만 갔는데요. 무사히 둘째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님이 제 소식부터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시아버님은 마치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셨는데요. 제가 시댁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말리기까지 했어요. 몸도 약한데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거다. 설거지는 앞으로 네가 해. 저요? 아버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놈아. 그럼 여기 너 말고 남자가 또 누가 있어? 네가 가서 해. 네 처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인데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남자는 설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긴 왜 안 돼? 이놈아, 세상이 바뀌었어. 앞으로는 설거지 청소 그런 거는 네가 다 해. 알겠어? 아버지 요즘 왜 이러세요? 너무 많이 변해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잔말 말고 넌 시키는 대로 해. 참 그리고 다들 모인 김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매년 제사가 5번이잖아. 그것도 한 번으로 줄이자고. 내가 알아보니 요즘은 한꺼번에 제사 모시는 집도 많더라고. 시아버님이 큰 결심을 한 듯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는데요. 아버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정말 배운 망덕한 거죠. 그때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할머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제사를 없애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조상님 제사 진짜 잘 지낼 생각이거든요. 제가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제사라도 정성껏 잘 지내드려야죠. 그렇구나. 난 니들 힘들까봐 그랬는데 네 말 들어보니 네 말도 맞는 것 같구나. 당연하죠. 전 그때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할머님이 분명했어요. 제가 목소리에 힘까지 주면서 말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다른 집들은 다들 제사 안 지낸다고 난리인데 우리 집 며느리가 스스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고 있으니 아무튼 새언니를 누가 말리겠어요. 하긴 뭐 새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언니 꿈 얘기 듣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 우리 시어머님은 저만 보면 싱글벙글이신데요.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네 덕분에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변하지 않았니? 요즘은 네 시아버지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참 별일이 다 있구나.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맙구나. 라며 좋아하시네요. 시아버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시아버님은 우리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